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어 지지층들의 마음이 식어가는 징조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뉴박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문조 털레유를 욕하는 사람들의 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이 상황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글쎄로 이 사람들이 소수처럼 보여요. A가 소수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이런 분들의 코어 그룹이에요. 여기가. 대통령의 뜻이 뭐냐를 왜 맞추려고 그러냐 하면 B에서 내가 B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비평가 중에도 봐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B에 속한 사람이고요. 죽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비평가 중에도 A에 속한 사람은 대통령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야.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잤어. C의 교집합에 속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대통령의 의사를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부 입법안으로 그냥 100% 가게 되면 이 A가 난리가 날 거야. 코어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달리 지지할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지지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눈앞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을 찍어줄 수도 없어.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혹시 이게 떨어지면 대통령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나 대통령 좋아하니까 잘한다고 계속 대답을 해. 지표에는 안 나타나요. 이 코어 지지층은 이 A그룹은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는 표도 안 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인간의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되니까. 손해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왔던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막 당선될 때는 막 노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을 때는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막 거기 옆에서 하다가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백신 사기극 책임져라 막 이러고.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모르는 게 사람이야? 모르는 게 없어. 유시민.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근데 이 A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일이 잘못된 게 다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욕먹고 이럴 때 지켜줘요, 이 사람들. 근데 이번 검찰개혁안이 1차 입법예고안이나 2차 입법예고안 그대로 됐어 봐요. 이분들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는 않는데 식어. 식어. 예, 식어.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겠다. 가족을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유예요. 하도 요새 말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밖에서 가면 인기도 좋고 평도 엄청 좋아. 근데 식구들이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저녁밥 같이 먹는 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안 해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다 잘하는데 식구들에 대해서 차갑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는 못해. 아버지니까. 그러나 이제 아쉽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제 좀 식는 거예요, 온도가. 네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막 수백만 명이 조문하고 이랬지만 그 초기에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그 4억 달러인가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을 했고 지대로 다수였으니까. 네. 그거를 거부권 발동을 안 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이 코어 지지층이 식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요. 네. 저는 1차, 2차 검찰개혁 정부안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민주당에서 뭐 이상한 절차를 거쳐서 당론이라고 막 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나와서 미세 조정밖에 안 되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49% 정도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시킨 기반을 우리 침팬지 폴리틱스 할 때 그랬잖아요. 우두머리끼리 힘 대 힘으로 대결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2인자가 1인자를 꺾으려면 3인자, 4인자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알파메일도 연합을 유지를 못하면 조만간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연합을 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철수 박대하고 이준석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이거는 탄핵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대로 됐어. 집권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대로 됐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합은 뭐냐. 이게 내란 청산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작은 야당들 시민사회 심지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심지어는 보수 일부까지 연합이 되면서 그래서 겨우 49% 얻었잖아요. 내란 종국인데도. 네. 내란 극복 연합이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의 힘으로 약 반 정도를 득표해서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10 내지 15% 이상의 일 잘한다라는 게 붙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지는 아니거든. 국정 평가를 좋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제 좀 안정적인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그게 네. 민주당의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 일부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40% 넘는 지지율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걸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조국 혁신당이 반발하겠죠.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나 진보당 같은 다른 작은 정당들도 반대하겠죠. 그래서 일단 정치권 안에서 이 내란 극복 연합이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시민사회, 뭐 촛불단체 이런 데로 가면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벌써 청와대 앞에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검찰개혁 법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당선시켰던 집권연합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걱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었던 건데.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아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현상을 분석해서 걱정하고 호루라기를 분 건데 이걸 갖다가 유시민 너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협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는 상상도 못했거든. 그런 식으로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하면서 나 혼자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있으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B. 예, 이 B가 B.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커진 B가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C들은 타협을 해오잖아요. 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나도 친명이야. 근데 이 A들은 야, 진짜 친명은 친명이라고 자랑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타협이 안 돼. 니네 친명팔이 하지 마! 이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얘네들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을 반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B그룹이 굉장히 커질 조건을 마련했잖아요. 네. 아니 비평하는 사람도 지금 대통령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데나 임명해도 지금 사람들이 욕 별로 안 해. 자리 받고 싶으면 비평하러 나와가지고 막 아니 우리 조불쇼에서는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런 비평가들이 막 설치는 거예요. 차기 권력을 노리고 있거나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불가피한 거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네. 자연의 섭리예요. 좀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편하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C들은 포섭 가능하잖아. C는 포섭 가능. 예, 우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최소한 좁혀야 돼. A를 좁혀놔야 돼. 좁히려면 A의 스피커를 박살을 내야 돼. 와, 이 분석 기가 막히다.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도 A를 편들고 있는 정치는 왕따시키고 흔들고. 근데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들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고 막 흔드는 거야. 네.
그리고 밖에 누가 제일 세지 봤더니 김어준 유시민은 우선 얘네들은 없애야 될 공적제 1호 2호고 매불쇼도 좀 의심스러워. 쟤들도 조불쇼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사이드로 밀어내야 돼. 이렇게 작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야 다음 질문이 또 그거거든 내가. 아니 진짜로. 근데 뭐 거의 설명이 돼가지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바람직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기 있는 권력자가 있을 때는 늘 생겼던 일이다 이거는. 그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쁘게 그렇게 보시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말고 살아버리고 저러는구나. 일종의 기본값으로 네, 기본값. 받아들여라.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요거는 한번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불쇼에서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유 이재명. 예. 한 번도 매불쇼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 그게 어느 쪽에서는 이게 뜨거운 이슈라는 거 몰라서 안 꺼내지는 않았겠죠. 네. 예, 제가 이걸 꺼내지 않았던 건 뭐냐면 뭐 한 명이라도 더 새로운 사람이 이재명 정부 지지하면 뭐 좋지. 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참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그룹을 유이재명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뭐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명명법이에요.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 같은 사람. 이재명이라고. 예,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잘못하면 오해받아요가 딱 정확한 표현인 것 이뜻 같아요. 아니에요? 예. 오. 최근에 네. 뭐 이거는 뭐 실조라는 이야기니까 이현주 의원이 개최한 유 이재명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 거기에 이제 연사로 어떤 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함동균 왜 이름을 말을 안 해? 작가님 입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제가 할게요. 예, 함동균. 작가님 입에 거론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존중을 해야지 왜? 제가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유 이재명 토론이야. 거기에 대표 연사야.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너무 좋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데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격성의 투사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시민을 환자와 병자로 만드는 정치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뭐 국회에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대형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김어준 채널과 같은 그런 스피커에서 계속 소환하고 있는 그런 병자 정치, 노무현, 문재인 이런 기호를 호출하는 정치 이런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는 유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구나. 이거는 무슨 뭐 이거 자연현상이에요? 기본값이에요? 뭐예요? 근데 난 약간 의심이 되는데 조직적인 움직임이 그런 거는 우리 황희도 씨가 전문 아니에요? 그거 나는 전문가인데. 사실 온라인 영역에서 기반을 예. 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때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나 정말 많이 화났고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뭐 DC 인사이드 같은 갤러리 같은 데는 이 유동 IP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제 막 특정한 뭐 땡땡땡 갤러리,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갤러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시민 작가님을 뭐 띄워주면서 다른 분들을 다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쟤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다른 데 퍼질 때는 또 거길 기반으로 삼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지지층들의 생각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낚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 막 윤어게인스러운 계정들이 지금 막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일부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작업 세력을 몬다고 하는데 맞아.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감정을 부추기고 다닌다. 좀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고 이제 그럼 우리가 또 민생으로 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감정을 막 그 건드린다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일단 여기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 주셨듯이 내부의 와해가 되고 분열시키고 그렇죠. 나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매불쇼는 조국 혁신당 사람들 불러놓고 국민들이 관심 없어하는 지금 시대 정신도 아닌 검찰 개혁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 정신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가잖아. 그냥 유시민 맨날 까고 있어. 그게 무슨 시대 정신이야? 유시민 까도 된다니까. 그리고 매불쇼 조불쇼 욕해도 돼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나는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 그거는. 아니 우리 민동기 기자도 여기 나오실 때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욱 씨가 보니까 뭐 나 출연시키지 말라고 매불쇼에서 그런 문자도 보냈다는데.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진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진지하게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많죠. 아 그래요? 네, 많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유 이재명 얘기를 제 주변에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유 이재명 현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뭔가 지지하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그거를 유 이재명에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 이재명 현상이라는 거에서 제가 왜 부정적이냐면 아까 그 몇몇 그 유 이재명을 말하는 그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피커들과 이 새로운 현상이 약간 좀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재래식 언론들이 주목하는 유 이재명 현상은 이 현상과는 또 다른 어떤 유 이재명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분리해서 보는 편인데 네.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막 좀 변질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윤혜 씨도 유이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질문을 자신이. 받았을 때 네. 난 유이재명이 맞다. 근데 이제 오윤혜 씨가 네. 나는 유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네. 지금 재래식 언론들이 유 이재명을 거론하는 활용하는 거는 거는 달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유시민 이제- 작가님이 아까 잘못하면 오해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이게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막 하고 이럴 때 지지율 지지율이 80%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유문재인. 유문재인이 반이 넘어. 민주당 지지율이 40%도 안 됐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이런 명명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유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연 자체를 가지고 막 처음에 한겨레에서 이걸 보도했다고 하면 한겨레 욕하고 뭐 경향신문 욕하고 저는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특성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원래 보통은 취임할 때 지지율이 높다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취임할 때보다 끝날 때가 훨씬 지지율이 높았어요. 시정 수행 지지율. 경기도지사 때도 취임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16개 시도지사 중에.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1등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1등이에요. 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유능한 행정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일들 이런 거를 미루지 말고 작은 일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주의잖아요. 네. 국무회의 때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행위 하나하나에 수혜자가 있잖아. 또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매력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 일 잘하네.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지지율이 붙어서 네. 4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네. 지금도 초기에 약간 지지율이 기대 섞여서 있다가 좀 내려갔다가 지금 한 달에 한
0.5%, 한 달에 1% 그 정도로 올려서 지금 70% 육박하는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지지율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큰 이벤트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붙는 거하고 아.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작은 행정들 뭐 코스피 정상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게 견고해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장 때나 도지사 때나 대통령 때나 출렁이지 않고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지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뉴 이재명이라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보이는 거죠. 네. 데이터에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 후보 안 되면 대구 경북만 빼고는 좀 대구도 뭐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대구 알 수 없습니다. 다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네. 경선이 치열해요.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 건 아니지만 일부는 권리당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막 친명을 엄청 내세우면서 경선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최고위원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막. 그러고 막 저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네. 자기 실력으로 해야지 자꾸 이재명과 친하다는 그쵸, 저 실명 그 쓰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요 A 그룹을 축소하고 와해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A 그룹에서 자기가 인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건 알아요? 알아요. 아, 그건 알아. 그래서 A 그룹을 조각조각 내고 최대한 그다음에 위축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그룹에 있는 그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 1순위가 뉴스공장이에요. 2순위가 매불쇼야. 아, 매우셔나. 그리고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이중으로 더블 뛰면서 선동을 하는 유시민이 있어요. 얘네들을 공격해야 돼요. 얘네들을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반명 이렇게 몰면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나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유튜브를 구독 취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매불쇼나 뉴스공장도 구독 취소를 해요. 이게 바로 분열의 조짐이에요. 아, 이건 나쁜 거네. 네, 이게 이제 집권 기반이 되고 있는 내란 극복 정치연합을 균열을 내는 작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해치는 기획인 거죠. 이게 전체는 어떻게든 무방해.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B그룹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자기가 올라가는 것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뇌는 생존만 중심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목적 달성도 못해 또. 아, 결국 못해요. 네,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쪽도 그전에는 서로 다 구독해 주다가 B와 A가 나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 C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도 구독 취소를 안 해. 그러나 B에 동조하는 사람은 A 쪽의 구독을 취소하고 그렇겠지. A 쪽에 속하는 사람은 B 쪽의 구독을 취소하면서 서로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 잘 그렇습니다. 됐네. 뭘 잘 돼요? 그 유튜버 아니라고 말씀.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그런 거고.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네. A 그룹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민낯이나 뭐 이런 걸 알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좀 이상주의 경향이 있어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해야 되고 선당 후사. 그러니까 내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이 앞서야 되고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앞서야 돼. 약간 공익적인 마인드.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리, 공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이제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 이재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보십시오. 아까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자들이 지지자로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코스피가 올라서 자기가 돈 벌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 그렇지. 그렇잖아. 그럼 지지해. 그 사람이 유시민을 싫어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전혀 없어. 난 주식 투자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없지. 그런데 그 유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활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어.
B에 속한 어떤 정치인이 네. 우리가 볼 때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볼 때 B그룹에 속하는 어떤 정치인이 당대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 당대표는 A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대표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반이 되고 있는 당원들이 자꾸 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담론을 퍼뜨리는 스피커를 아작을 내야지. 흔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김어준이나 유시민을 반명으로 모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너무 무리해. 아까 그게. 이제 함동균 씨 얘기를 했잖아요. 함동균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도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합리적이라는 거는 바람직하다 좋다라는 거 관계없고 네. 목적 합리성. 아, 네네네. 우리가 윤석열을 맨날 비판할 때 행위에 목적 합리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이기고 싶으면 국민 여론을 따라줘야 되는데 반대로만 갔잖아. 그냥 망할 거라고 우리가 그랬어. 김태우 공천하고. 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거 지는 길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목적 합리성이 없다. 네, 우리가 그때 비판하기를 목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네. 비판했어요. 지금 이제 B에 속한 사람이 A에 속한 어떤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네. 근데 반명이다. 그까지는 좋아. 그 목적 합리적이야. 네네. 근데 잘 안 먹히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안 먹혀. 이제 함동균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반명이다라고 뭐라 갖고는 충분히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A를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전직 대통령님들을 다 좋아하거든. 얘네들이 뭉쳐 있으면 반명이라고 몰아붙이면 다 반발해. 제압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상대를 지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우선 쪼개놓고 하나씩 격파를 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전직 대통령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갈라쳐야 돼요. 갈라쳐야 쪼개놔야 하나씩 격파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함동균 씨는 그 이현주 의원이 주최한 그 토론회에서 엽기적인 발언을 막 쏟아냈는데 그들 자체의 논리로 보면 목적 합리적인 운동을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네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목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건데 우리 A에 속하는 이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망동으로 보이는 거지. 분노하죠. 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목적 합리적인데 자기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A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화내지 마요. 스스로 뉴 이재명이라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어휘를 네.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뭔지를 네. 그 함동균 씨가 국회에 와서 다 증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걸 두고 이제 우리 옛날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손 안 대고 코 풉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불가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다 이런 일들이 동서고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들이 너무 많아. 네. 근데 본인들은 모르지.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자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준 사람은 책임이 있고 받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칙에 대한 일관성이 있냐 없냐예요. 야, 쟤네들 저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걸 눈 감아주면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침묵하면서 허용한 특권이요. 이번에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조차 잃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되어야 권력은 그제서야 시민들의 것으로 국민들의 것으로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제 제가 청년재단 이사장 또는 어떤 공직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 어제는 그 유시민 작가님을 향한 그런 발언 그 전체를 보고서 굉장히 분노했다면 오늘의 분노는 어디를 제가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면 앞으로
민주 진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내주신 걸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펙이 이제 넘사벽인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2026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로 올라가 있는 거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비상임이사들 스펙들을 보면 경제학을 전공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공공기관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띄고 있는데 요건 누구죠? 캐피탈 신임 사회이사로 비슷한 시기 김규현 변호사가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을 보안수사권을 주장하고 뭐하고 문조털레를 외치면 한 자리씩 받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를 디스하면 한 자리씩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 YTN 복귀하기로 했는데 라디오 진행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동형 TV 아까 보다가 YTN으로 복귀를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것도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방송 보다 깜짝 놀라서 가져온 건데 문조 털레유의 미래는 어떠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지. 김어준 씨가 네.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평가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이재명이 운이 좋다고 킥킥대는 거예요. 그렇지. 죽으려다 살아났고 뭐 어쩌고 사법 리스크 얘기도 하고 아하. 사법 리스크는 국힘의 용어입니다. 예. 이낙연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의 조작 기소고 윤석열의 과도한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주식 시장 활황 뭐 이런 거 다 운으로 얘기해요. 운도 있겠죠. 테러 당했을 때 살아난 건 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 분명히 운도 있어요. 죽을 고비 넘겼고 운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을 위해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가지고 공약으로 코스피 5천 하면서 쭉 만들어왔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란이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은 윤석열일 텐데 반도체 호황 사이클하고 맞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갔을까요? 미국의 관세 전쟁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운으로 극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도대체 어디 프로그램에서 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는데 뭘 보고 배워야 합니까라는 이야기를 던졌는데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은 보시면은 주식회사 YTN에서 26년 3월 27일 비슷한 시기에 사회이사로 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어떤 기준으로 주어졌는가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고 이쪽 출신이면 이 부분에 적합한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가 어떤 자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준 사람은 책임이 있고 받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어떤 자리가 그 기준에서 주어졌냐를 전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는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를 저는 구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어떤 정당이든 이 권력을 쥐고 난 뒤에 이러한 공적 자리를 친분과 공로로 취하하는 것처럼 보은으로 이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려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몇 개를 오늘 찾아봤는데 내부에서 그 인사임명에 대한 반발이 심하대요. 그 기업의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대요. 보도를 몇 개 보니까. 그게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지만 그 정당성이 모든 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일 잘하고 공적으로 해갖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선거해주고 투표해줘서 그 권한을 줬지 그 권한을 통해서 너가 하는 행동을 모두 용인해주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선거에서 그러한 권력을 위임받는 순간부터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칙에 대한 일관성이 있냐 없냐예요. 야, 쟤네들 저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이런 걸 눈 감아주면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저는 성숙한 시민들은 기준을 묻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거기 자리에 가는 게 맞는 거지? 적합하긴 한 거지? 질문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바라봤어요?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을 권력에 앉히는 게 좋겠죠. 근데 민주주의는 전 그 반대로 봐요. 누구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민주주의 제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직 자리는 더더욱 그런 권력의 전리품이 되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들의 권한을 잠시 대표적으로 위임받는 것이다. 공적인 자리가 이 권력 주변에 돌아가는 보상의 수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게 부러워서 배 아파서가 아니에요. 공적인 영역의 모든 시민들의 것이어야 되는 게 일부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사적인 관계망 속으로 지금 바뀌어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안에서의 권력투쟁, 다음 차기 당권, 공천권을 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봐야 한다. 근데 그 모습은요, 기준이 될 거예요, 기준이. 오늘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른 정권은 안 그랬나, 우리가 침묵하면서 허용한 특권이요, 이번에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조차 잃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되어야 권력은 그제서야 시민들의 것으로, 국민들의 것으로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봐봐요. 김어준 나쁜 놈이다, 문재인 나쁜 사람이다, 정청래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YTN 사회이사 되죠. 자산관리공사 사회이사 맞죠? 그럼 적어도 저였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내가 너한테 자리 하나 해줬는데 너가 한 번만 좀 나가서 얘기 좀 해줘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방식의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1인 1표제가 국민들의 마음과 괴리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투표하는 게 괴리가 있습니까? 언론개혁, 검찰개혁,